네, 안녕하십니까. B2B IT 전방송 토크 IT 진행 맡은 주식 PD 고성입니다. 오늘은 모바일 보안 관련돼 가지고요. 동향이랑 또 여러 가지 신기술들 이런 것들을 또 국내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기업들이 쓰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시만텍 코리아의 조성윤 부장님 모시고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자, 근데 부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그 모바일 보안에 대해서 처음에 사실 이게 저 엄청 뜰 줄 알았어요. 아이폰 나오고 막 했을 때 다 스마트폰 쓰니까 야 이거 엄청난 시장이다 했는데 맞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시장이 그렇게 좀 생각만큼 더디게 가는 것 같거든요. 네.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그 모바일 폰이 개인의 소유다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짙게 있으신 것 같아요. 네네. 물론 회사의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아니면 회사 업무를 모바일로 보는 추세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모바일 폰은 내 거야. 왜 회사의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보안 소프트웨어를 깔아서 날 귀찮게 하나. 네네.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렇지만 이제 그 모바일 위협은 지금 네. 개념적으로 많이 더 늘어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실제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네네. 그 어떤 고객분들이 아닌 엔드 유저들이 지금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가시성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실제 이게 사고가 언제 일어났는지 네. 또 과연 모바일을 통해서 일어났는지를 알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 가운데 장표에 네. 가운데 9%인데 네. 치매의 9%가 식별하는데 평균 6개월 소요된다고. 6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는 게 맞죠. 네. 왜냐하면 어떤 정보 유출이라든가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사고의 조사는 포커싱이 회사 내부, PC나 아니면 방화벽이라든가 이런 장비들에 대해서 네네. 로그를 볼 수 있는 거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모바일은 어떠신가요? 모바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가시성이 없으세요. 네네. 그럼 조사의 끝에 결국은 모바일 쪽이 또 조사가 추가되는 추세인 거죠. 네. 그 해외 쪽은 그 국내보다 이게 모바일 보안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좀 더 적용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기업에서 훨씬 더 어떻습니까?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호주 쪽에서도 최근에 저희 스마텍에 해당 솔루션을 구매해 주신 부분도 있고요. 네. 모바일에 대해서 조금 더 경각심을 좀 가지고 계세요. 그 이유는 아마도 클라우드 시장의 어떤 그 확장하고도 연관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렇죠. 이제는 앞으로 클라우드가 점점 확산되면 네. 이제 애니 디바이스에서 보는데 맞습니다. 애니 디바이스가 스마트폰이 모바일 기기가 많이 볼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네. 자, 근데 모바일 지금 그 하는 공격자들의 관점은 지금 어떻게 좀 변하고 있습니까? 공격자들도 기존에는 회사의 기밀이 혹은 돈이 될 만한 것들이 회사 내부 네트워크 내 PC 혹은 서버에만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많은 관점들이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의 디바이스에 대해서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다면 거기에 있는 프라이버시 정보들, 주소록 정보들 혹은 이제는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네. 오피스 365를 비롯한 여러 그 회사 내 어플리케이션들을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네네. 굉장히 좋은 어떤 먹잇감이 될 수 있죠. 그렇죠. 네. 사실 요새 뭐 다들 이제 무료 와이파이 많이 찾기 때문에 그죠? 맞습니다. 제가 만 해커라면 어디 좀 코엑스 같은 광장에서 좀 이렇게 무료 와이파이 같은 거 그렇다 이름 지어가지고 네. 그걸로 유인해가지고 네. 그거 접속하면 감염시키게. 맞습니다. 제가 해커라면 그거 하면 되게 많이 할 것 같은데. 실제로 해외에서는 로그셀 네. 타워라는 그런 장비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고요. 네. 이 로그셀 타워 하나를 네. 뭐 중간에 갔을 때 반경 뭐 몇백 미터 이내에 있는 사용자들은 와 무료다라고 굉장히 많은 접속을 하겠죠. 네. 해당 트래픽들은 모두 다 해커가 가져갈 수 있는 트래픽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근데 이제 이렇게 보안 투자는 이제 엔드포인트 보안보다는 지금 낮고 특히 국내에 더 할 거고. 네. 네. 그래도 지금 국내에 지금 이제 뭐 의미 있는 좀 사용 레퍼런스 많이 만드시고 있는 거죠, 지금요? 예, 출시한 지 국내에 사실은 런칭을 한 건 올해라고 네네. 판단이 되는데요. 국내에서도 뭐 10대 기업 중에 한 곳에서도 저희 구매를 해서 이제 임원분들 그래서 굉장히 중요 데이터들이 많이 있다라고 그 회사 내에서도 판단하셨기 때문에 네. 우선 임원분들 수천 분들에 대해서 일단 1차 적용을 했었고요. 그거 말 되는 것 같은데요. 뭐냐면 사실 이렇게 전 직원한테 하면 제일 좋겠지만 뭐든지 처음부터 요새는 뭔가 빨리빨리 필요한 것부터 먼저 네. 임원이라든지 아니면 연구소 같이 회사의 어떤 기밀 자산에 액세스가 가능한 사람들부터 먼저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스케일러빌리티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린 시만텍 솔루션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에 이제 매니지먼트 서버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100명만 할 거야, 200명만 할 거야. 나중에 전사인 수천 대, 수만 대를 할 때는 그럼 서버에 다시 스케일링 해야 되나요? 혹은 뭐 증설을 해야 되나요? 이런 고민들이 사실 전혀 없으세요. 이게 클라우드 서비스군요. 네, 그러니까 클라우드 우리 예전 서비스였습니다. 그 PC용 보안처럼 그거 백신 깔려면 또 그 회사 내부에 서버 또 설치해야 되고 뭐 번거롭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그거 아니라 그냥 앱 다운 받아가지고 서버 그 클라우드에 접속하면 끝나는 거네요. 맞습니다.
어쨌든간 이것이 꼭 스마트폰뿐 아니라 이거 모바일 기기도 다양하게 좀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 저희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한 고객사 같은 경우는 네. 한 이제 더 고객사 같은 경우는 네. 포스 기기들하고 그 내부에 있는 주차 관리 시스템에도 사실은 이제 윈도우즈 인베디드보다도 네. 안드로이드 쪽으로 굉장히 많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럼 안드로이드 기기에 대한 보안은 하고 싶은데 사실 어느 게 적당한지 굉장히 찾기가 네네. 힘드신 거죠. 자, 여러분 지금 뭐 질문창에 보면 iOS 다 가능한 거죠? 다 그죠? 가능합니다. 가능하시니까 이거 나오셨겠지. 네. iOS 안 된다고 안 나오셨을 것 같아요. 반쪽짜리이기 때문에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모바일 보안을 네. 크게 보면 이제 사용 기기하고 디바이스하고요, 사용자하고, 네. 그다음에 테크놀로지 이 세 가지 문점에서 한번 관점에서 보도록 할까요? 그러시죠. 자, 먼저 모바일 그 디바이스에 대한 보안은 좀 어떤 식으로 좀 가고 있는지. 디바이스의 보안은 전통적으로 기업 내에서 뭔가 보안을 하겠다라고 하면 MDM 네. 같은 이제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모바일 디바이스 매니지먼트에 국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카메라를 끈다거나 혹은 특정 앱을 뭐 실행을 못하게 한다거나 혹은 그 앱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들은 뭐 다른 어플리케이션들이 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네, 이런 네. 정도의 보안들이 돼 있죠. 이런 MDM이나 기존 어떤 그 보안 솔루션들은 네트워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기기 안에 오케이. 회사 내 앱만 약간 웹핑을 한다고 할 수 약간 있죠. 스탠드얼론처럼. 맞습니다. 그렇네요. 자, 사용자 관점은 지금 어떤 현재? 실제로는 사용자들이 굉장히 교육이 좀 낮다라고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네네네. 굉장히 낮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SMS가 오거나 SMS 사실 전체 텍스트 메시지 안 보게, MMS 안 보게도 설정 가능하신데 이런 설정도조차 안 하시는 분들 또 링크가 왔을 때 그냥 눌러보시는 분들 네. 이건 어떻게 보면 사용자들이 굉장히 좀 순진하신 거죠. 해커가 굳이 내 네네. 모바일 폰을 네. 공격을 할 필요가 있을까? 네네. 또한 그 어떤 생산성에 침해를 받는 걸 되게 싫어하세요. 네. 말씀드렸듯이 서초에 말씀드렸듯이 요 이제 폰은 자기 거거든요. 그럼 배터리가 소모가 많이 된다거나 뭔가 프로그램이 돌아서 본인의 프라이버시라든가 아니면 액티비티가 떨어지는 걸 프로덕티비티가 떨어지는 걸 굉장히 네네. 싫어하시는 경향이 있으세요. 자, 지금 이제 아까 MDM이 사실 그 한 10년 전인가? 뭐 8, 9년 전 굉장히 뭐 MDM 했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네네. MDM 그리고 그다음에 MAM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그렇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매니지먼트도 있었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술적으로 기존 기술들이 굉장히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제 사례에서 점점 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현재 그러면 어떻게 이제 모바일 좀 공격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현재 그런 것들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게 그 여기 뭐 물리적 위협에서 악성 충전기라는데 저게 뭡니까? 악성 충전기. 악성 충전기는 네. 뭐 2016년도에 네. 저희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만들어진 맥탄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조그마한 리눅스 머신을 네네. 충전기 끝에 실제 전원에 연결된 게 아니라 네. 그 충전기에서 나오는 소스가 굉장히 조그마한 시스템이었습니다. 리눅스 네네. 메이드 시스템이었는데 그쪽에 충전기를 연결하게 되면 해당 리눅스 시스템이 공격을 시도하게 되고요. 해당 디바이스는 네네. 컴프로마이즈 되면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유출이 되죠. 자, 그다음에 그 드라이브 아이 어택스는 이건 뭔가요? 뭐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PC 악성 코드들은 네. 이름이 많이 좀 낯이 익어요. 근데 여기 있는 악성 코드 이름들은 네. 좀 낯설거든요. 네. 우리 언론 기사에도 이런 것도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네네. 뭐 근데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악성 코드들에 대해서 그 구글이라든가 이런 어떤 검색 페이지에서 다 찾아봤는데 정상 다 일단 검색은 되더라고요. 네, 내용들도 있고요. 그래서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게 화자되지 네. 않는다는 게 또 문제인 것 같아요. 사용자들이 감염이 됐다 하더라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기 보면 이제 그 알아보니까 이제 악성 코드의 그 디텍션 추세가 네. 거의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네요. 맞습니다. 지금요. 2배 이상 그러니까요. 저희는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인데도 굉장히 사용자들은 좀 잠잠한 자, 편이죠. 여기 악성 코드 이름 중에 네. CIA, 네. 볼트7이라는 CIA 뭐예요? 이 부분은 이제 CIA가 실제 볼트7에 대한 악성 코드를 배포를 했다라는 일단 의혹도 있어요. 설이죠? 기사를 지금 봤을 때 그래?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인데 제가 어제 짝 기사를 검색을 해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실제 직접 개입의 정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앞으로 이런 쪽으로 진짜 국가 간에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제는 가능합니다. 스파이를 네. 그죠? 사람 스파이를 보내는 게 아니라 네. 이런 쪽으로 그죠?
이런 에이전트, 그죠? 007이 이제는 하나의 악성 코드 007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굉장히 위협적이죠. 뭐 이건 이제 악성 코드이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로그 셀 타워 같이 네. 물리적인 장비들이 가능하다면 뭐 다이아드 같은 이제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공격들이 없으라는 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자 여기 이제 요 아까 말씀하신 이 단말만 잘 보호해서만 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네. 이제 연결되는 세상이니까 이 맞습니다. 네트워크 위협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제 뭐 어떤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무료 와이파이 많이들 찾으시잖아요. 네네. 데이터 이제 무제한으로 하시더라도 뭐 2기가 정도 사용하면 속도가 느려지고 또 데이터는 본인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네. 아끼는 경향들이 있으세요. 무료 와이파이들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네네. 무료 와이파이에서 과연 본인들의 데이터 또 기업 내 업무용 데이터들이 복구화되거나 매니플레이션 돼서 문제가 되지 않는지를 굉장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네. 자, 모바일도 역시 취약점을 이제 해킹하는 것들이 여전히 이제 증가하고 있나 보죠. 네네. 취약점 보시면 그 안드로이드 폰에 대한 취약점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네네. 원래는 2016년도까지는 애플의 iOS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네. 애플 같은 경우는 취약점으로만 공격이 가능했습니다. 네. 샌드박스된 앱 간에 뭔가 악성 코드로 공격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추세였기 때문에 애플의 iOS 같은 경우는 취약점 위주 공격, 네. 그리고 안드로이드는 어떤 악성 코드에 대한 공격이 큰 추세였거든요. 네네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어요. 아, 네. 안드로이드 굉장히 많네요, 취약점 쪽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또 단점은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는 제조사마다 어. 각각 지원하는 OS의 버전을 다르게 가지고 있거든요. 아, 패치 같은 문제가 맞습니다. 있군요. 예를 들어 뭐 유명한 삼성의 갤럭시 7이라든가 뭐 6 같은 경우는 네. 안드로이드에 누가까지만 업데이트한다. 네네네. 지금 8.0 버전인 오레오는 뭐 업데이트 계획이 없다. 이러면 네네. 사용자 입장에서는 패치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거든요. 네네. 자, 이게 이제 iOS에 대한 위협 발견된 건데, 그죠? 네. 뭐 연도부터 쭉 나와 있는데, 시만텍이 주황색이죠? 오렌지색. 그것도 꽤 많이 발견하셨네요. 많이 발견했습니다. 많이 네. 네, 아, 발견하고 네. 연구하고 네.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아까 이게 악성 충전기 말씀하신 거고, 네. 야, 이건 진짜, 그러니까 공공장소에 놓는 거죠? 맞습니다. 야, 네. 이건 진짜 그냥 걸리겠다. 예? 맥탄이라는 이름으로 만약에 악성 코드 어떤 악성 충전기를 만들어 놓는다면 네. 뭐 누구라도 그렇죠. 네, 가서 충전을 하고 싶을 겁니다. 네. 자, 요거는 이제 모바일도 이제 머블웨어 쪽이 많이 네. 되나 보죠. 머레는 결국은 권한의 문제이거든요. 지금 제가 이제 예로 들어드린 이런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주소록이라든가 저장소에까지도 접근을 원하고 네, 있어요. 네, 네. 또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했을 때 왠지 그냥 동의를 하고 싶은, 그렇죠.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어떤 정상적으로 보이는 어플리케이션이 리패키징이 됐다거나 알 수 없는 출처로부터 왔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굉장히 보안의 홀이 커지는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신 지금 이런 것들을 시마텍은 이런 것들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겁니까? 차단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아까 악성 충전기 같은 거 쓰더라도 네, 가능하죠. 그 부분 뒤에서 네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파일이 무거워가지고 자, 여러분 잠깐만요. 좀 파일이 무거워가지고 지금 금방 안 넘어가네요. 자, 네. 파인애플 이건 뭡니까? 파인애플은 뭐 저희 네트워크에 대한 왜 이름이 이게 왜 파인애플 된 거죠? 그건 이제 거기까지 조사를 못 네네네네. 해봤는데 끝나고 가서 한번 오케이.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뭔가 사용자를 유인하기 위한 부분이에요. 이게 프리 와이파이니 네. 뭐 접속을 해서 뭔가 마음껏 써라. 아, 하면서 네네. 실제로는 해당 데이터들, 오고 가는 모든 데이터들을 다 음. 스니핑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네네. 도구들입니다. 뭔가 먹은주스럽게 해낸다는 뜻인 것 같네요. 제 느낌이. 네. 자, 요거는 어떤 겁니까? 악성 프로필. 네. iOS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취약점 중에 하나인데요. 네. 프로파일을 변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의적인 프로파일로 변경을 하게 되면 네. 왼쪽에 이제 보시는 그 큰 화면에서 공격자의 화면이 보이시죠? 아, 요게 해커의 화면이고. 네. 그 옆에까지 두 칸이 이제 해커의 여기까지. 화면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iOS에 대한 프로필 화면인데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가 모든 액션들 취하는 뭐 키로깅이라든가 아니면 오고 가는 데이터들 모두를 다
그러니까 이메일부터 뭐 패스워드까지 이런 네. 것들을 다 보는 거네요. 실행까지도 가능해요. 네. 저런 아이콘들을 누르면 공격자들이 아이콘을 클릭했을 때 실제 네. 피해자들에서는 어떤 화면이 뜬다거나 이런 부분들 보실 수 있죠. 네. 자, 모바일도 이제 뭐 거의 다 뭐 웹앱으로 가니까 이런 이제 익스플로이트에 대한 것은 똑같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모바일은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보안, PC 보안에서는 네네. 예를 들어 2003년도부터는 백신의 패턴만으로 했다. 네네. 그 이후에는 방화벽을 늘렸다, IPS를 늘렸다, 매체 제어를 했다는 게 굉장히 확장되는 시기가 어느 정도 몇 년을 걸렸던 것 같습니다. 네. 모바일은 뭐 단 1, 2년 만에 뭐 빅뱅처럼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이제 이런 이제 위협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이제 그 시마텍 솔루션이 이제 SAP 모바일이죠? 맞습니다. SAP 모바일인데 요것이 이제 국내 올해 이제 어나운스된 건데, 네. 아까 국내 이제 뭐 10대 기업에 들어가는 제조사가 쓰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가 이제 그 임원들이 쓴다고 그랬는데 네. 그 어떤 식으로 이거 도입 절차 같은 걸 좀 말씀해 주시면 네. 뭐 설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거든요. 예, 예. 네네 지금 첫 번째로는 고객분들에게 스마텍 제품에 대해서 네. 소개하는 자리를 당연히 가졌었죠. 네네. 그리고 간단하게 POC를 네. 거쳤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형태로 뭐 이제 보호를 할 수 있다라는 이건 내용을 가졌고요. POC라면 네. POC라면 이제 몇몇 분한테 이 SAP 모바일 이 앱을 깔아가지고 클라우드 서비스니까 네. 그렇게 하는 건가?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단순하게 POC하나요? 그냥 뭐 앱스토어에 있는 특정 링크를 네. 메일 주소로 보내드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용자가 직접 앱스토어에 가서 검색을 통해서 보실 수도 있는 인롤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네. 인롤은 크게 관리자에 의한 메일 초대 그리고 도메인 네. 그러니까 해당 사용자가 나는 이메일 주소가 뭐 예를 들어 syc@그 스마텍닷컴이다 네네. 라고 해서 특정 도메인을 인증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접속이 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POC도 굉장히 간편하시죠. 뭔가 네. 사내에 어떤 서버를 구축하신다거나 아니면 비용 투자를 통해서 POC를 구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구성되어 있는 클라우드 서버에 앱스토어에서 받은 어플리케이션을 각각의 단말에 설치하는 식으로 네네. 진행을 했습니다. 그 지금 우리 시청자들이 지금 이제 앱스토어에서 이 SAP 모바일을 다운받을 수는 있겠네요. 다운받으실 수 있죠. 컴퓨터 나오겠네. 네. 근데 실행은 못하는 거죠. 인롤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인롤 단계에서 멈춰 계시는.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체험판처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트라이얼 당연히 저희 됩니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트라이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트라이얼은 저희 뭐 별도로 아. 그 웹페이지에서도 검색 가능해요. 아, 시마텍 네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SAP 모바일 섹터 보시고 데이터 시트 맨 밑에 보시면 네. 프리 트라이얼에 대한 가이드 링크가 아예 있습니다. 네네네. 거기서 정보 입력하시고 트라이얼 진행이 가능하세요. 어때저나 이것이 클라우드 서비스 때문에 도입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지금 딱 그 아까 그 대기업처럼 네. 딱 자기네 어떤 그 자산의 어떤 뭔가 액세스가 하는 그런 사람부터 먼저 단계적으로 네. 먼저 바로 이거를 적용할 수 있겠네요. 바로 가능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구성은 어떻게 심플하겠네요, 구성도 그죠? 네, 그 클라우드 상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그 보호 영역하고 그 디바이스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다릅니다. 네. 시만텍이 클라우드에 굉장히 많은 기술들을 접목해 놓은 걸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이 이유는 몇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디바이스의 배터리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에서 실제 일어나는 분석이라든가 뭐 어떤 애널라이징을 통한 어떤 액션들은 다 클라우드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실제 디바이스에서 일어나는 배터리 소모량은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 부장님께서는 네. 좀 스마트폰 네. 본인 거 네. 저기에 이게 깔려 있을 거 아니에요, 깔려 그죠? 있죠. 근데 네. 뭐 배터리 소모량 이런 거 별로 없어요? 배터리 소모량을 당연히 보실 수 있잖아요. 아, 예를 들어 네네네. 당연히 화면이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크롬이랑 유튜브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더라고요. SAP 모바일 같은 경우는 저는 100%가 다 달기 전에 보긴 하지만 보통 네. 1%에서 아. 2% 내외로 찍히긴 합니다. 네. 자, 여기 이제 이 단순히 네트워크 위협 탐지라고 했는데 여기 AI 학습을 이용한다고 했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액티브 허니팟 기술. 네. 이게 뭡니까? 네. 일단 액티브 허니팟은 네. 각각의 단말들이 허니팟 역할을 한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네. 원래 그 어떤 악의적인 변조라든가 매니플레이션이 일어나는지 알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낸 부분입니다. 네네. 그래서 당연히 네. 디바이스 상에 있는 특정 더미 트래픽은 보내는 어떤 트래픽에 대해서 리턴을 받는 트래픽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를 보내면 B라는 리턴이 와야 된다는 조건이 있겠죠. 네, 그렇죠. 이 조건이 있는데
만약에 컨텐츠를 변조하다거나 SSL 복구화를 시도하는 그런 중간에 메인 더 미드 공격이 있다면 그 트래픽은 변경이 되게 됩니다. 변조가 되게 되죠. 이런 변조를 알아내는 기술을 제공을 함께 하고 있죠. 네네. 자, 그다음에 AI 학습이 어떤 식으로 지금 학습을 뭘 학습하고 있는 겁니까? AI 학습 내에서는 실제 머신러닝하고 AI를 크게 구분 지어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그렇죠. 같아요. 요새 뭐 머신러닝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머신러닝, AI 같은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호스트 앱이라고 해서 최초의 앱,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정보들을 특정 레파지토리에 모아두고요. 그리고 뮤테이티드라고 해서 약간의 변조된 앱들을 또 별도 레파지토리에 모아둡니다. 그러면 이걸 기계 학습 혹은 AI 형태로 비교를 하는 거죠. 네. 어떤 부분이 달라졌고 이게 왜 리패키징이 됐는지에 대해서 앱에 대해서 조사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게 클라우드니까 네. 클라우드에서 이 머신러닝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이 어떤 이제 모바일 보안요 솔루션이 서비스가 많이 쓰면 쓸수록 네. 이 센터에 이 뭐 머신러닝은 굉장히 이게 활성화되고 이게 파워풀해지겠네요. 맞습니다. 결국은 로우 데이터가 얼마나 많느냐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돼서 그런 어떤 정형화된 네네. 그런 부분들을 뽑아낼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요. 네. 자, 요거는 IOC 탐지라는데 이건 어떤 거죠? 이게 이제 인디케이터 오브 컴프로마이즈라고 그래서 네. 해당 디바이스가 뭐 기본적인 건 루팅이 됐는지 혹은 탈옥이 됐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특정 라이브러리가 변경이 되어 있는지 같은 부분들을 다 탐지를 하는 부분. 어떤 컨피규레이션 같은 것들을. 맞습니다. 자, 요게 지금 요게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요 VPN 부분이 뭐 이렇게 했는데. 네, 오늘 가장 이제 저는 인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뭐 다른 부분들을 다 기억을 못 하시더라도 네. 이 부분은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 장표입니다. 네.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는 제조사에서 패치를 못 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결국은 고객은 패치를 어떻게든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생기죠. 물론 그런 고객들은 굉장히 적으십니다. 그냥 패치를 안 하고 그냥 놔두시는 거죠. 그 패치를 안 하게 되면 어떤 위협이 있을지 제로데이라든가 새로운 악성 코드가 들어온다거나 혹은 네트워크에 대한 위협이 있을 때 회사의 기밀이라든가 나아가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적인 정보, 주소록이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찍었던 사진들 같은 부분들도 외부 유출이 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책적으로 관리자가 어떤 취약점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자동으로 시만텍 VPN으로 연결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화면에서 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맨 인 더 미드를 하는 네트워크 위협 어떤 해커가 네. 해당 내용들을 전혀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또 다른 VPN 터널링을 뚫어서 해당 데이터들이 오기 때문에 결국은 볼 수 없는 거죠. 제가 요걸 소개해드리는데 딱 적당한 단어를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 모바일 버추얼 패치스라고 하는 게 가장 어울리는 버추얼 패치. 네. 자, 여러 가지 컴플라이언스에 대해서 당연히 클라우드니까 다 그걸 계속 새로운 컴플라이언스 생기면 그걸 준수를 하겠죠. 맞습니다. 모바일도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CV 코드라고 해서 크리티컬 벌러빌리티 익스플로이트에서 계속적인 데이터베이스를 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 대해서 취약점이 발견되거나 혹은 새로운 머리어가 발견되거나 혹은 네트워크적인 취약점이 발견이 됐을 때 기업에서 정의한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특정 IP나 도메인 혹은 특정 어플리케이션은 기업용이니까 사용을 차단해 라고 정책을 내리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악의적 SMS는 어떻게 탐지하는 겁니까? 악의적인 SMS는 해당 메시지가 왔을 때 해당 그 메시지 안에 URL을 분석을 해서 시만텍이 기존에 해왔던 굉장히 잘해왔던 부분이죠. 진이라고 그러는 글로벌 인텔리전스 네트워크에 굉장히 많은 IP라든가 도메인들, 레퍼스까지 이제 추가가 됐기 때문에 악성 URL, 피싱 사이트, IP들을 굉장히 잘 업데이트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iOS 기기에서조차도 방어를 하실 수 있죠. 자, 오늘 이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의외로 관심들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네. 다행입니다. 예, 이것들이 이제 뭔가 비즈니스 연결돼야 될 것 같은데. 네네. 네. 자, 잠깐 정리해 주시고 이제 Q&A 시간 들어갈까요? 알겠습니다. 그 SAP 모바일 같은 경우는 기존의 어떤 PC 시장에서 보였던 전통적인 백신의 패턴에서 이제 벗어날 때가 왔다라는 사실 그 부분을 시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 백신에 대한 패턴 혹은 뭐 샌드박스까지 있는 어떤 제품들도 많이 있겠죠. 하지만 단말 자체에서 돌아가는 그런 패턴 베이스 매칭 혹은 샌드박싱에 대해서 새로운 위협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을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뭐 국내 백신들도 처음에는 패턴에서만 시작했다가 네. 방화벽, IPS 추가를 했듯이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저희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해당 네네. 기능들을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네트워크적인 위협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취약점에 대해서 전체 다 아실 수 있을까요? 다 아신다 하더라도 그걸 과연 제조사에게 패치를 해주세라고 어떤 푸시를 가할 수 있나요?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패치가 안 돼 있는 취약한 디바이스들, 네트워크적으로 정상적인 디바이스에서 네트워크적인 부분에 어떤 데이터 탈취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도 함께 보셔야 된다는 거죠. 세 가지, 악성 코드, 네트워크적인 취약점, 네트워크적인 위협, 그리고 취약점에 대한 패치가 없더라도 버추얼한 패치를 적용한 것처럼 아주 안전한 상태에서 기업 네트워크라든가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자 이제 좀 있으면 여러분들 아마 설문 할 거니까요. 설문에 응해 주시면 저희가 도전 방송 만드는데 반영하겠고 하겠습니다. 네. 자, 말씀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PC에다가 기업이 PC에는 다 백신 까는 게 거의 뭐 표준처럼 돼 있잖아요, 지금. 네. 모두 다 백신 까잖아요, 기업에서. 그죠? 돈 들여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요즘은 점점 PC보다 더 많이 사용하게 된 스마트폰, 모바일 기기들은 지금 거의 방임 상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이유가 생각해보면 사실 어떤 게 기업에서 법인폰을 다 사주면 좋겠지만 네. 그게 아니니까 네. 지금 이게 내 건데 네. 여기다 뭐 깐다는 거 자체가 또 번잡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이게 깔면서 사용하는 어떤 편의성의 어떤 저하 네. 이런 것 때문에 아니면 왠지 모를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또 기업 입장에서도 이걸 또 운영자도 이거 하려면 또 뭐 여러 가지 설치의 복잡함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했는데 네. 만약 이런 것들이 이런 저해 요소들이 많이 없어진다면 네. 진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직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여기다가 모바일 보안을 한다는 것은 네. 뭐 되게 맞는 방향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뭐 관리자 입장뿐만이 아니라 그 엔드 유저의 입장도 대변할 필요가 있죠. 굉장히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네. 엔드 유저들도 적어도 네. 회사의 어떤 업무를 위해서 본인의 디바이스 사용한다면 BYD라고해서 본인의 디바이스이긴 하지만 네. 그 데이터를 네. 지켜야 되는 부분도 생각을 함께 해주시는 걸 네네네. 굉장히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시멘트 SAP 모바일이 굉장히 좋은 접근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사용자들의 어떤 생산성이라든가 어떤 그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들, 플렉서빌리티를 굉장히 보장을 해드리기 때문에 네네. 좋은 선택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Q&A 시간 또 했고요. 자, 김슬님 보통 이제 MDM 아니야. MDM이 확장 개념으로 특정 앱을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 백신처럼 백그라운드로 작동하는 건지요? 네, 백신처럼 백그라운드로 작동합니다. 뭐 UI도 당연히 사용자가 원한다면 네. 네, 클릭을 해서 보실 수도 있고요. 현재 네네. 이 폰의 현황에 대해서요. 최영범님, 회사 내에서 사용하는 웹메일이나 반응형 홈페이지를 모바일로 접속해서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네. 많이 보죠. 반응형 홈페이지 서버나 웹서버에 침투한 악성 코드나 바이러스가 모바일에 전이될 수 있는 건지요? 있다면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요? 일단 이 모바일에 전이가 된다는 건 아까 이제 드라이브-아이 어택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그 홈페이지에서 모바일이 접속을 했을 때 뭐 당연히 크롬이라든가 사파리 같은 브라우저를 보통 네네. 이용을 하시겠죠. 그래서 그 브라우저에 취약점이 있다면 바로 실행 가능한 드라이브-아이 어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모바일로 다이렉트로 되는 사례는 사실 많이 보고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네네. PC가 굉장히 많죠. 진종률님께서는 많은 앱들이 권한을 요구하는데 아까 지금 뭐 주소록 권한 뭐 현명하게 대응할 방법이 없을까요? 권한을 주지 않으면 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또한 그 앱의 신뢰성 자체에 대한 고민도 있고. 예. 뭐 이게 기업용 앱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사용하시는 앱에 대해서 저희가 컨트롤을 해드리기는 되게 어려운 상황일 것 같고요. 네네. 적어도 네. 기업용 앱이라면 저희가 아까 이제 관리에서 말씀드렸듯이 네. 해당 어떤 네트워크 트래픽을 한번 꺾어드리는 거죠. VPN을 이용해서 유출되는 부분을 막아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진정성님은 이제 모바일 보안 관련돼 가지고 이게 심화되게 이제 앞서 나가고 있는 거죠. 이런 회사들이 많이 있나요? 어떤 게요? 글로벌적으로는 저희 네. 경쟁사로 보는 게 세 군데 정도 있고요. Z사라든가 네네. L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뭐 C사도 굉장히 비슷한 모델을 네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이제 국내에 대비했을 때는 해외에서는 굉장히 많이 앞서 하고 있다. 국내는 아직 이런 것들이 별로 없고. 맞습니다. 네. 국내 업체들은 아직 모바일에 투자할 만한 뭐 네네. 자본이라든가 그 부분이 좀 알겠습니다. 어려우시겠죠. 네. 이현주님은 인천공항에 있는 충전기는 괜찮겠죠? 공영 충전기?
근데 만약에 해커가 그렇죠. 그 선이 나오는 부분에서 뒤에 공간이 있거든요. 에. 굉장히 작습니다. 아. 엑탄이라는 어떤 그 기기가 네. USB만 해요. 아. 그 부분 글쎄요. 네. 제가 개런티는 못 드리겠습니다. 네. 이용규님은 이메일 첨부 파일 클릭 시에 감염되는 것에 대한 보안은 어떤 식으로 차단되는 건지요? 이메일 보안은 이메일을 통해서 첨부 파일이 들어오는 부분이시잖아요. 사실은 회사 내에서 스팸 장비라든가 어떤 악성 코드에 대한 대비하는 SMTP 트래픽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해보시는 게 맞겠죠. 네네. 자, 이 류영환님, 아직까지 BYOD에 대한 위협이 크게 체감되고 있지 않아서 네. 도입 시 경영진 설득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이거를 극적으로 도입했을 때 극적으로 변화되는 포인트라든지 네. 어떤 특별한 컨셉 같은 핵심을 네. 경영진한테 어떻게 어필하면 좋을지 네. 이거 물어보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아니겠죠. 같이 함께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SE나 아니면은 방문을 통해서 좀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겠지만 현 시점에서 말씀드리는 건 해당 패치가 안 된 디바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거기에 대한 사실 가시성이 부족하다. 하지만 시만텍 SAP 모바일을 도입을 했을 때는 해당 패치 유무와 관계없이 기업 내부에 있는 기업용 어플리케이션을 100% 보호할 수 있다. 네. 100%라는 말을 꼭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100%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설득을 해주신다면 모바일을 통한 기업 내부 내부 데이터 자산들이 나갈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네. 신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경영진 한다면 이제 그 회사에 일단은 이걸 할 때 전사적으로 처음부터 도입하는 것보다는 일단 경영진이라든지 연구소라든지 중요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 중요한 사람들 보면 보디가드가 있잖아요. 보디가드 붙여요. 경호원이죠. 경호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어떤 모바일 경호원인 거죠. 네. 예? 모바일 경호를 붙여드리겠습니다. 한 명 네. 이런 식으로 뭔가 얘기를 하면 괜찮지 않을까. 굉장히 좋은 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POC 단계에서 특정 임원이 외부 출장, 임원분들이 이제 출장이 많으시잖아요. 네. 호텔 와이파이에 붙었는데 SAP 모바일이 알럿을 띄우고 네트워크를 차단해 네네. 줬습니다. 이런 부분도 되게 그렇죠. 크게 생각해 주셨어요. 뭐 임원이나 어떤 그 연구소라든지 기획실이라든지 뭔가 회사의 어떤 중요한 자산에 액세스하는 사람들한테 뭐 이거를 깔아주는 것이 네. 모바일 버추얼한 경원을 붙여주는 것이 그 비용이 얼마나겠습니까? 네. 그 사람들의 그 어떤 그런 가치에 따지면. 네. 네. 자,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이게 사용의 편의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이제 해결이 된다는 가정하에서. 네네. 최지준님께서요. 보안 솔루션이 실제 사용한 사람에겐 많이 불편한 게 사실인데 특히 구형폰에서는 많이 느려지고 거의 사용이 안 될 수도 있을 텐데 구형폰 등 하드웨어 사용이 낮은 사용자들도 괜찮은 건지요? 네.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많은 기술들을 클라우드로 넘겨놨습니다. 네네. 그리고 실제 통신을 통해서 굉장히 적은 바이트의 텍스트들만 왔다 갔다 하거든요. 해시 값이라든가 아니면 반영되는 부분들을 했기 때문에 구형 폰에서도 어떤 다른 경쟁사보다도 배터리 소모율, 성능 부분에서 자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한국님께서는 아까 이제 뭐 글로벌하게 이제 이거 유사한 서비스가 몇 개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클라우드 모바일 보안 쪽에. 네. 그 시마템만의 가장 큰 뭐 장점이랄까? 네. 뭐 특징 하나만 준다? 뭡니까? 딱 하나가 버추얼 패치를 제공한다는 버추얼 부분입니다. 패치를? 네. 그걸 왜 다른 데는 그런 것이 아직 안 돼 있습니까? 네, 안 되어 있습니다. 김재현님, 보안 인증은 되어 있는지요? 국제 CC 등. CC 인증이요? 네네. 제가 CC 인증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아마 CC가 있다면 국제 CC만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을 거예요. 김현수님, 업체에서 제공한 앱이라든지 기업이 직접 만든 앱, 모바일 웹 모두 통합 관리가 될 수 있는 건지요? 통합 관리라고 하면 하나의 관리 콘솔에서 보실 수 있다라는 개념까지 보신다면 현재는 아니시고요. 네. 정진규님께서는 그 모바일의 성능 영향 같은 거는 어느 정도인지요? 이걸 쓰게 되면? 모바일 성능이 거의 저하가 없다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잠시만요. 네네. 아까 김현수님 네네. 제가 질문을 잘못 이해했네요. 네네. 업체에서 제공한 앱, 기업이 만든 거, 모바일 앱 등 모두 통합 관리가 가능하시죠. 근데 네네. 이게 MDM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을 따로 관리는 가능하세요. 예를 들어 어떤 침해 지표가 있거나 취약점이 있을 때는 기업용은 접근 못하게 일반 본인 사용하는 앱은 사용 가능하게 이런 정책들은 가능하시죠. 네네. 자, 이게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니까 네. 그 기업의 보안 관리자는 이제 그 시만텍의 클라우드 서비스 거기에 이제 접속을 해가지고 저걸 다 관리하는 걸 거 아닙니까, 네. 그죠? 네.
그럴 때 이제 류성민님 질문께서 관리자 권한별로 내부 보안 권한 등 좀 더 세분화된 보안 검증이 가능할까요? 선의 임원이에요. 네네. 관리자 권한별로 내부 권한 등 예, 그룹별로 가능하시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임직원, 그러니까 임원분들은 조금 더 보안에 신경을 써주시고 네. 일반 평 사원분들 같은 경우들은 조금 더 좀 루즈한 정책을 세울 수 있냐 이런 질문으로 제가 이해했다면 네, 네. 가능합니다. 그룹핑이라든가 정책이. 이현주님은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 나오는 폰에다가 도청 소프트웨어를 씹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런 것도 검출되는 건죠? 도청 소프트웨어를 설치한다는 건 결과적으로는 악의적인 소프트웨어죠. 그렇죠. 웹핑돼 있죠. 네. 저건 1차적으로 머리에 의해서 걸릴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2차적으로 저희가 원하지 않는 앱으로 분류를 해서 예, 그 도청이 안 되게끔 VPN을 태울 수가 있습니다. 네네. 박지훈님께서는 모바일 기기에서 발생되는 보안 침해를 탐지 식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인가요? 저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 소스가 2018년도에 만든 소스거든요. 네. 아까 이제 저희가 9% 이상은 6개월 이상 걸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시간을 개런티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걸립니다. 또한 뭐 어떤 침해를 당했던 사용자 폰을 바꿔버린다거나 네네. 혹은 새로운 OS를 설치한다거나 이건 정말로 찾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효성님, 현재 시만텍 SEP와 ATP 제품 POC 진행 중인데요. 네. 구성은 내부 사내 사설망에서만 연동이 되는 구성이고 네. 임직원 모바일 단말은 내부망에 붙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네. 외부망으로 통신하는 임직원 단말도 내부망 ATP와 연동해서 사용자를 식별하고 관리하도록 구성할 수 있는지요? 그 다음에 금융 관련 앱 등 정상 앱들과 충돌은 없는지요? 네. 저희가 이 앱이 금융앱 같은 경우는 이미 다 트러스티드 앱이라고 해서 저희 호스트의 리파지토리에 다 이미 저장이 돼 있고요. 네. 앱에 뭔가 래핑을 하거나 MDM처럼 간섭을 하는 부분이 전혀 아니세요. 그냥 업무용이라고 판단이 돼서 정책을 내리시면 네트워크 트래픽을 우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혀 걱정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지금 ATP POC 진행 중이신데 네네네. 요거는 뭐 ATP, 시만텍 ATP가 오늘 제품하고는 좀 다른 포커싱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별도로 네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정선님께서는 배포 및 설치가 편리한지요? 네. 엔드포인트는 장애가 항상 많은데 이 제품 어떤지요? 엔드포인트인데 모바일 앱이고요. 말씀드렸듯이 어떤 각 앱 간의 간섭이 굉장히 모바일은 적습니다. PC에서처럼 뭔가 전체 컨트롤이 가능하고 디스크 전체에 I/O가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은 전혀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간섭이나 충돌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임근식님, 시만텍 솔루션의 공격자의 위협을 감지 후에 치료제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들이대는 해커의 공격은 어떤 식으로 보호될 수 있을까요? 크게 네트워크적인 보호 또 어떤 관리되는 앱에 대해서 차단을 하는 부분들이죠. 기업 내 앱이라고 하면 그 앱을 아예 1차적으로 차단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만텍 VPN을 통해서 마치 패치가 되기 전에 패치가 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악성 코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악성 코드에 대한 패턴이 만들어지기 전이라고 한다면 그 앱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하실 수가 네네. 있겠죠. 자, 여러분 제품 문의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 그 채팅창 하단에 제품 문의 있으니까 그 버튼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박서연님께서 시만텍 솔루션이 클라우드로 연결 동작하고 있는데 데이터 사용량에 민감한 유저들이 사용하기에는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의 정보를 서버 주고받나요? 저희가 한 달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오메가 베이트 정도? 오메가? 예. 뭐. 그래서 굉장히 적은 사용, 네네. 물론 없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오케이. 그 정도가 그렇게 부담되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유태시님, 실시간으로 변조 등을 검출해서 처리한다고 하셨는데 실시간이라는 것이 변조나 침입이 발생하고 몇 밀리초 안에, 세컨드 안에 탐지하고 처리하는데 얼마 걸리는지, 처리 성공률은 얼마인지 자료가 있는지요? 해당 자료를 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시간이라고 하면 디바이스에 뭔가 저희가 알아차리는 시간이 있을 거고요. 그게 느리다면 1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1초 동안에 어떤 데이터가 기업 내 중요한 데이터가 나갔다라고 판단하기엔 너무너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실시간이라는 부분을 믿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대섭님, 모바일 기기의 OS 버전에 따라 호환이 안 되는 버전이 있는지요? 네, 저희가 지원하는 OS 버전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 가보시면 당연히 지원 OS 버전들이 있죠. 근데 거의 모든 안드로이드하고 iOS 버전을 지원합니다. 최영범님, 모바일 위협한 새로운 악성 코드가 침투하는 가장 위협적인 환경이 무엇인가요? 무료 와이파이 환경인지요? 무료 와이파이라면 무료 와이파이 안에
악의적인 무료 와이파이를 설치한 경우도 있나요? 있다면 그 대처 방법이 무엇인지요? 실제로 요 공격은 사실 유행을 많이 타고 있어요. 그 블루투스 공격이 한때 유행할 때는 블루본이라는 굉장히 그 치명적인 어떤 위협이 있었고요. 그 부분은 블루본에 어떤 감염된 공격자들 주위를 지나가기만 하더라도 와이파이가 온 데 있다면, 아니 블루투스가 온 데 있다면 해당 취약점을 타고 들어오는 공격이었거든요. 네네. 말씀하신 대로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큰 골칫거리죠. 호텔이나 아니면 공항이나 그렇죠. 보통 이제 본인의 자주 갔던 어떤 집이라든가 카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닌 새로운 곳에 간다면 반드시 의심할 필요가 있으세요. 이런 네. 무료 와이파이를 통해서 데이터가 변조되거나 하는 부분들은 시만텍 SAP 모바일로 완벽하게 막으실 수 있습니다. 네. 김수열님, 모바일 기기 특히 스마트폰의 개인정보 관련 고려사항은 없는지요? GDPR 관련 대응 같은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요? 굉장히 좋은 포커스일 것 같아요. GDPR이 사실 요구하는 부분들이 그 유럽발이긴 하지만 그 함께 관련이 되어 있는 내용들을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시거든요. SAP 모바일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네. 홍성우님, AI가 오탐이나 정탐을 떠나 자유자재로 보안을 침해한 사고가 일어날 경우 수동이나 인간이 제어할 수 있는 요소도 있는지요? 제가 AI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사실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머신러닝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동안의 로우 데이터랑 어떤 시간이 흐르면서 저희가 봤던 부분들을 좀 더 정탐에 가깝게 네. 치료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효숙님,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을 사용하려면 VPN을 통해 내부망과 통신해야 하는 것 같은데요. 시트릭스 웍스처럼 제품에서 VPN을 제공하는 것인지 별도의 VPN망을 구성해야 하는 것인지요? 아닙니다. 그 엔터프라이즈 그 에디션을 사용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엔터프라이즈 기업용 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희가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혹은 뭐 사용자 에디션 이런 부분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단일 버전이시고요. 그 디바이스로 내려갔을 때 각각 디바이스에 있는 앱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앱 중에서 기업용 앱인 경우는 만약에 이 취약점이 있다. 이 디바이스에 혹은 악성 코드에 감염됐다. 네트워크가 잘못된 네트워크에 붙었다 하면 시만텍의 VPN을 자동으로 타게 되는 거죠.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네. 약간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윤광택님께서 MDM을 도입한 회사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MMA가 MDM 옛날 한참 썼으니까 그럴 네. 때 그것만으로 위협 대응이 부족한 것인지. 굉장히 익숙한 분인 것 같네요. 네네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MDM은 디바이스 매니지먼트에서 국한되기 때문에 물론 완벽한 디바이스 매니지먼트가 가능하겠죠. 특히 기업용 디바이스에 대한 어떤 애플리케이션이나 혹은 뭐 접근 제한이 굉장히 가능하겠지만 그렇다면 안전하지 않은 네트워크에 붙었을 때는 보호가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네. 진여선님, 강제 OS 패치가 가능한지요? 강제 OS 패치는 불가능합니다. 네. 해당 사용자에게 독려를 하고 알림을 띄워서 OS 패치를 유도하는 부분이죠. 이석주님, 기존 시만텍 제품의 모바일 보안을 확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애플리케이션만 업그레이드가 가능할까요? 모바일 보안을 확장하는 부분은 아직은 저희가 SAP에 대한 PC용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SAP 모바일은 클라우드상에 있는 이게 아키텍처가 다른 거잖아요. 지금 SAP 현재는 PC는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내부에 센터가 있는 거고 네네. 얘는 이제 클라우드니까 네. 그죠? 네. 그래도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시만텍이 유니파이드 에이전트라고 해서 에이전트를 계속적으로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합된 게 SAP랑 웹 서비스, 시큐리티 서비스 같은 어떤 제품들이 계속적으로 인테그레이션이 일어나고 네네. 있어서 아마 빠른 시일에 이용규님께서 보통 이제 백그라운드에 작동한다면 뭐 알약이니 V3 해가지고 기존 선입견이 굉장히 무거워지는구나 이런 그 두려움이 있거든요. 예. 이건 그런 게 아닌 건지. 네. 뭐 아무래도 클라우드 서비스가 그런가? 왜 이건 그렇지 않을까요? 일단은 그런 알약이라든가 어떤 VC 백신 같은 경우들은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패턴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 왜냐면 내부에서 클라우드는 뭔가 안 되니까요. 패턴 매치도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DB 갖고. 근데 클라우드에 오히려 더 많은 I see. 리소스가 있다면 훨씬 더 줄어들 수 있겠죠. 네네네. 많은 분들 또 손민서님께서 다른 모바일 보안 앱과의 충돌은 없는지요? 말씀드렸듯이 이게 PC처럼 각각의 어플리케이션끼리 뭐 상호작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없습니다. 모바일은. 네. 자, 그 이현주님께서 모바일 ATP 솔루션이 점점 지능화되고 딥러닝 한다는 것인지요? 아니면 일반적인 ATP 보안처럼 센터에서 업데이트를 하는 것인지요? 그렇진 않죠. 지금 모바일 보안의 위협들이 특히 취약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아까 그래프에서 보여드린 대로 많이 취약점이 발견이 되고 있고요. 그 취약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네. 뭐 사용자가 엔드 유저가 내가 보안 패치가 안 돼 있구나
혹은 OS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다라고 인지를 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제조사에서 제공을 하지 않는다면 패치가 불가능한 상태이거든요. 그렇다고 폰을 새 거를 사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어려운 상황이시죠. 박정열님, 핸드폰에서 솔루션이 오동작한다면 기술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기술 지원은 당연히 코리아의 엔지니어가 네네. 1차적으로 서포트를 해드릴 거고요. 그 서포트된 내용이 백단에 있는 저희 뭐 코어 팀이랑 함께 연동을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손민성님, SAP 모바일 앱 사용자가 임의로 앱을 지우게 되면 그 사용자는 관리가 되지 않는 것인지요? 네, 현재는 그 뭐 SAP 모바일 앱을 바로 지우실 수는 없고요. 네, 그 관리자 권한을 획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자 권한 디바이스 내에 있는 건데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그렇게 관리자 권한을 키시고 삭제는 가능합니다. 근데 다행인 건 이러면 지워지는 거 아닌가? 완전히 초기화 시켜버리면 지워지는 거 아니에요? 초기화 시켜도 지워지시죠. 네네. 근데 다행인 건 클라우드 상에 있는 매니지먼트이기 때문에 지워지면 바로 정보들이 올라옵니다. 삭제됨으로. 네네. 관리가 가능하신 거죠. 그 전화가 가겠네요. 뭐 전화를 가든 엘러스를 운전자가 띄우시든 이거 상무님 왜 지우셨나 이렇게. 네. 정연효님,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한 방안이 있는지요? 업무와 관련된 앱에 대해서만 관리가 되었으면 하는데 네. 선택적인 작용을 할 수가 있는지요? 선택적으로 제공을 한다는 부분은 사실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포커싱을 기업 내에 있는 어플리케이션만 제어를 하자. 그 외에는 기존에 사용하시던 어떤 생산성이라는 부분을 전혀 해치지 않고 본인의 어떤 그 업무를 보실 수 있게끔 하는. 궁금한 게 이게 이제 내 앱에는 사실은 기업 앱도 있지만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소셜 다른 것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사용하는 것들은 이 시만텍 모바일 SCP가 그런 것들에 대한 뭐 내 사용 이력이나 이런 것들까지 다 갖고 있는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 부분은 전혀 걱정하실 건 없으세요. 물론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이 설치가 된다거나 했을 때 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검사를 위해서 어떤 해시 값이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사용 내역이나 이런 부분을 오히려 시만텍 SAP 모바일을 깔아서 중간에 맨인더미들 공격을 막아준다거나 이런 효용성이 있지 뭔가 저희가 데이터를 보관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 시만텍 모바일 보안 앱은 이제 거기 깔린 이제 기업 관련된 기업 앱 관련된 것만 얘가 이제 하는군요. 그렇게 설정도 가능하시죠. 이정님은 핸드폰을 잘 못 다루는 나이 드신 경영진들의 보안이 염려스러운데 도청이나 해킹 등 위법한 행위의 감시를 실시간 탐지할 수 없을까요? 네, 가능하시죠. 네, 그 설치가 가능하시다면 설치가 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서 경영진분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오히려 임원들한테 더 필요한 것일 수도 있네요. 이 포인트가 그죠? 뭐 무조건 동의 누르실 것 같아요. 그때 안전하게 보호해줄 수 있다라는 내용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임근식님 이제 시만텍 보안 솔루션에서 보안 경고를 통해 OS 업데이트 메시지를 보내는데도 OS 업데이트를 하면 보안 패치는 되지만 OS가 무거워지고 속도가 좀 느려진다는 이상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이런 분에게 보안 전문가 경험에 비춰서 어떻게 안내를 하면 좋을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모바일에 대해서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모바일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한다거나 혹은 OS 전체 업데이트, 예를 들어서 뭐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7.0에서 8.0으로 한다. 뭐 iOS 같은 경우도 업데이트를 하는데 특이하게도 실제 이 제조사들은 오히려 보안 패치나 업데이트를 하면 더 성능이 개선되는 부분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형 아이폰에서 최근 OS를 설치했을 때 오히려 속도가 더 나아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으시죠. 자, 이현주님은 모바일 APT 솔루션의 단점이나 향후 개선돼야 할 과제는 어떤 것이 있나요? 테스트 버전을 사용하게 하고 사용자 참여 페이지를 통하면 훨씬 더 강력해지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의견이시네요. 박서희님, 버추얼 패치 설명을 못 들었는데 어떤 건지. 버추얼 패치 부분이 굉장히 관심을 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버추얼 패치라는 부분이 시만텍이 실제 패치를 해드릴 수는 없어요. 특히 제조사에서 더 이상의 지원을 끝낸 패치가 안 되는 그런 기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못 믿으시겠지만 실제 저희가 그 POC를 하거나 아니면 실제 구성된 고객사에 갔을 때는
애드로이드 4.0대 버전도 아직 사용하고 계십니다. 아, 네. 마시멜로 버전으로 생각이 돼요. 그 정도의 버전도 사용하시는데 당연히 그 기기는 굉장히 노후됐고요. 3, 4년 이상 됐고 더 이상의 패치를 제조사에서 해주지 않죠. 그런 경우에 시만텍이 패치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취약점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그 해당 PC에서 오는 모든 트래픽을 시만텍 VPN을 통해서 네트워크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맨인더미들이라든가 아니면 알 수 있는 도청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 거죠. 김효숙님, 시만텍 솔루션 사용하다가 보면 해석된 내용이 전문적이라서 이해가 종종 안 될 때가 있는데요. 전문 용어들에 대한 이해를 돕거나 교육을 위한 온라인 교육 및 동영상 웹사이트가 공식적으로 없는지요? 공식적으로 국내는 없습니다. 네. 한국어로 된 서비스는 없고요. 네. 자, 그 다음에 김민구님, 담당자가 해당 장치들을 중앙에서 컨트롤 가능한가요? 네. 어떤 식의 컨트롤일까요? 네,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아까 말씀하신 부분 이제 컨텐츠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네. 지금 안 그래도 저희 그 모바일 담당이신 엔지니어 강교이사님께서 내부에서 동영상으로 제작 중이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박상수님, 외부 감사가 보안 관련 정책 인증은 어떤 식으로 리포트가 되는지요? 어떤 부분의 리포팅인지 정확히 국정원 감사라든지 금감원 감사라든지. 네, 이게 모바일에 한정돼서요. 네. 글쎄요, 그건 한번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심동환님, 최근 BYOD가 각광인데 회사에서 쓰는 제품과 개인이 쓰는 제품을 따로 보안 관리할 수 있는지요? 네, 가능하시죠. 전지훈님께서 모바일 관리 툴 같은 것도 존재하나요? 모바일 관리 툴이라고 하시면 MDM 쪽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뭐 기본적으로 에어워치하고 연동이 기본적으로 iOS는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자, 이종훈님은 모바일 서비스 개발 운영하고 계획 중인데 모바일 백신 배포도 자동으로 가능한 것인지요? 자동이라면 어느 정도까지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이메일을 통한 유도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분께서 직원용의 경우 강제화도 가능한가요? 이를 모니터링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강제화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결국은 이 모바일 디바이스에 뭔가 제품을 밀어넣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에 투자하셨던 MDM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으로 연동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품 자체에는 없습니다. 윤대선님, 모바일 기기가 본인의 돈으로 산 제품일 경우 회사에서 강제로 백신이나 어떤 디바이스 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시만텍에서 이런 경우 어떤 컨설팅을 해주시면 어떤 답을 제안하십니까? 결국은 그런 거죠. 어디에 포커싱을 하겠냐는 거죠. 이 디바이스에 모바일 디바이스에 개인적으로만 100% 사용한다 하면 당연히 굉장히 큰 오해 소지가 있으실 수 있겠지만 하지만 기업 내부의 그 데이터를 실제로 이동하고 보관하고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그쪽에만 포커싱을 하겠다라고 설득을 하는 부분도 필요하실 거로 보입니다. 이도현님, 자기가 쓴 스마트폰을 점검 대상으로 하기엔 꺼리는 직원도 있던데 이를 보완하고 안심하게 모바일 인증이나 검증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네, 서로 이해를 좀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김기준님께서는 클라우드 방식이 100% 더 나은 방식인지요?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상황, 혹 단절된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 건지요? 단절된 상황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디바이스에서 처리하는 부분, 아까 이제 네트워크, 디바이스, 그리고 관리 콘솔 매니지먼트 장표에서 보여드렸듯이 기본적으로 디바이스에서 하는 부분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 외에 하는 부분을 위해서 클라우드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호되는 부분은 네트워크 단절됐을 때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안티바이러스, 그러니까 멀웨어에 대한 부분과 네트워크적인 부분 계속적으로 동작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유미연님, APT 및 랜섬웨어 탐지 시에 운영자가 관심 있게 봐야 할 패턴이나 징후가 있을까요? 보통 탐지까지 얼마나 소요 시간이 걸리나요? 탐지는 바로 가능하시죠. 네. 그리고 관리자에게 이제 저희가 보여주는 게 리스크의 스코어를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네네. 이 어플리케이션의 멀웨어가 하이라고 찍힌다면 시만텍이 판단했을 때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보는 거고 미디움이나 혹은 뭐 인포 같은 경우들은 조금 더 네. 풀어주실 수 있는 부분이죠. 임근식님, 모바일폰에 설치된 그 시만텍의 경우에 패키지 업데이트 및 로그 데이터 송수신 시에 실제 패킷 용량 현황을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떤 패킷을 보고 싶으신 거죠? 패키지 업데이트 및 로그 데이터 송수신 시에요? 글쎄 이거는 뭐 저희가 별도로 제공해 드리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모바일 폰에서 뭔가 네트워크 트래픽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오케이. 자, 오늘 그 부장님 좋은 질문하신 분 두 분 이름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네.
네. 류영환님, 류영환님, 네. 박선희님, 박선희님, 네. 류영환, 박선희. 요 두 분은요, 스태프 이메일 주소 알려주시고요.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피자 세트 보내드리겠고요. 지금 여러분 설문지금 하고 있으니까 설문에 응하신 분 중에서 저희가 또 추첨해서 피자 세트나 커피 기프트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자 부장님 마지막 한 말씀 마쳐볼까요? 네. 네, 그 SAP 모바일 지금 사실 국내에서는 많은 분들이 모바일 쪽에 관심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저희가 장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고가 일어났을 때 굉장히 긴 시간이 소요가 된다는 거죠. 실제 모바일이 침해가 됐었고 데이터 유출이 있었다라는 걸 알기까지. 아마도 지금 고민을 하셔서 도입을 하시는 6개월 후에는 훨씬 더 어떤 모바일에 대한 경각심이라든가 사고들이 더 많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준비를 해서 가시성을 확보해 놓으시는 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오후 4시에는요. 오늘 4시에 제가 진행하는 토카이티 또 이제 클라우드 전용망을 어떻게 깔 것인지, 특히 이제 비용 절감에 관련돼 가지고 클라우드 사용 시에 그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오후 4시에 참여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아마 점심 시간이기 때문에 네, 좀 4분 좀 일찍 진행 좀 빨리 했습니다. 하여튼 맛있는 점심 드시고요. 이걸로 마치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